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막 우리 지사님, 우리 차기 두 번째 촛불 대통령님, 우리 이재명 지사님 결심 공판 끝났고요. 그리고 차차기로 튼실하게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님, 이제 청문회 다가오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되고 있는 거 정리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던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차기 촛불 대통령님하고 차차기 최강력 후보 조국 장관님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젠 단련이 돼서 울다가 금방 그칠 수 있네요. 우선 저는 살다가 검찰이 1, 2심에서 공소를 하면서 공소 내용을 바꾸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2심으로 가면서 1심에 공소를 했던, 본래 공소를 했던 내용을 유지하고 그거를 지키면서 보강, 보충, 뭐 수사든 뭐든 해가지고 그 내용을 더 풍부하게, 뭐 풍부하다는 게 웃기지만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어쨌든 더 보강해가지고 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검들이, 그러니까 전해철을 김진표의 앞잡이 이 개검들은 2심을 항소를 명명백백한 정치재판을 지들이 항소를 해놓고 공소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재선형님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진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은 거를 강제 입원을 시켰다. 그 2012년에 있었던 그 강제 진단을 받기 위한 강제 절차를 병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신질환 증세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이재명 지사님이 직권남용을 해서 일을 벌였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기가 막혀서 전체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바다소리님이 이제 실방해 주시는 거를, 그러니까 오늘은 양일쌤하고 정양일쌤하고 같이 하셨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 이전에 병증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는 이런 사실 확인들이 너무 많이 되고, 또 그것과 관계된 결정적인 증거들을 그 검찰 본인들이 은폐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병증이 그 이전에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병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거의 뭐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검사가 말로 시인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너무 그거는 시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 병증이 2012년 이전에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중요하지 않다. 이딴 식으로 자기들의 공소 내용을, 직권남용의 결정적인 공소 내용, 핵심적인 공소 내용을 바꿔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님은 직권남용을 했고 유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와, 전 처음 봤습니다. 뭐 이딴. 그래서 이제 최후 변론에 나선 그 변호사분들이, 판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빨리 정리하라고 중간에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최후 변론이니까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낱낱이 정말 최후 변론을 딱딱 짚어가면서 잘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소 내용 바꾼 두 번째 변호로 나선 그 최후 변론에 나선 변호사님이 이거를 딱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공소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재판부가 이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군요.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이 기득권의 개검들을 중지시키기 이전에 앞서서 판사가 제정신이라면
판사가 진짜 지금 현재 이 재판부의 판사가 판사로서 자신의 자질을 사법부와 국민들 앞에 좀 보여주고 싶다면 이거는 기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재판이 다 있나요? 이거는 판사가 기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우리 지사님 최후 진술 엄청 짧게 하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너무 마음 아픈 거 다 빼고 말씀드리면, 정치인에게, 그러니까 행정가 정치인에게 친인척의 존재는 너무 부담스럽다. 형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었다. 뭐 내용 다 아시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님도 형님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되게 가슴 아파하셨고요. 어머니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재선 형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고 1심 때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한테 형님은 잘난 자식이 아니라 아파서 정신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자식이었고, 어머님의 그 걱정 앞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 진짜 당신이 인격적으로 모자라서 험한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공직자로서 비리는 정말 저지른 적이 없다.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우리 차기 촛불 대통령님 이재명 지사님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 더 이상 건드리고 음해를 가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세력은 우리 촛불 국민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촛불 혁명으로 새 나라를 꾸려가고 있는 우리 촛불 국민들은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생략이요.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십시오.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이게 조금 길어질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차기의 강력한 차차기 후보, 그러니까 본인은 뭐 대통령 이런 건 지금 생각도 안 하고 계실 텐데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더 완벽하게 기득권의 적폐 같은 것들을 시스템 속에서 아예 불가능할 수 있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 지금 너무 힘들고 바빠서 맨날 얼굴만 뚱뚱 붓고 다 해결을 못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지사님이 토대를 다져 놓으시고 나면 원칙을 갖고 부상해 주실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 이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님 청문회를 놓고 국회에서 그 토착 외구들, 친일 매국 세력들이 이제 난리를 칠 차비를 하고 있잖아요. 벼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제가 이거를 말씀을 해드리는 게, 뭐 NLPD 이거를 이제 특히 유재일 평론가가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매우 부정확하게, 근데 뭐 부정확하다 이렇게 지적질을 할 상황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면서 이런 공부를 했어야지만 80년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학생운동,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노동운동, 지하운동, 뭐가 됐든 이런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열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유재일 씨보다는 더 정확할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유재일 씨보다는 제가 정확합니다. 이건 확실한 거고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선 도대체 NL은 뭐고 PD는 뭐냐. 이거를 볼 때 NL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 노선이죠. 그러니까 사회 변혁 운동에서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이냐. PD는 아마 People's Democracy, 민중주의. 그러니까 산호맹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그래서 민중민주주의 노선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핵심적으로 이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천명했던 뭐 이론가 막스와 그것을 혁명으로 달성했던 레닌. 이래서 막스 레닌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모택동주의라고 이 막스 레닌주의와 조금 결이 다른 이것도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모택동주의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주체사상이라는 이것도 사회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회주의 이론들이 많습니다. 막스 레닌주의 처음부터 보면요.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의 3대 요소 그래가지고 자본, 돈,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그 생산 그 자원 이런 것들. 그래서 자본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노동, 물질의 생산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BTS 같은 이런 문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물질의 노동에서 나온 가치들이 변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별도의 창조적인 본래의 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뭐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조야하고 한쪽으로 사람들의 시각을 이제 그 쏠리게 만드는 뭐 왜곡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경제 이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물론에서 그 노동과 자본이라는 이 상호 적대적인 양 계급의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봤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만국의 노동자들의 적이었죠.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그 구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인호 씨는 이제 그 제국주의적인 어제 잠깐 들었던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본원적으로 내재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요. 그것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평등을 주창했지만 일테면 구소련과 그 주변의 동구 사회주의 블록 그쪽에서의 그 약소국가였던 이런 부분들이 위성국가 그러니까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위성국가로 위치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니까 현실적인 힘의 파워의 그 세력 관계 속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있었죠. 그러니까 호혜 평등의 만국의 노동자가 대등하게 단결하는 걸 기치로 내걸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것이 그러니까 19세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론을 정립해 놓고 1917년에 소련을 붉은 10월 뭐 이래가지고 혁명으로 이끌었던 막스 레닌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쪽입니다. 이게 이제 이 민주를 부르짖는 PD 이런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셜리즘에 더 가까운 이론의 토대인 거죠. 근데 1949년에 중국을 공산화한 모택동이 주창했던 모택동주의는 여기 이제 중간에 순원이라는 그 중국의 민족주의자가 얘기했던 삼민주의가 굉장히 많이 가미된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뭐 정통이다, 수정주의다, 아니다, 우리가 맞다 이래갖고 소련하고 중국이 그 서로 노선 투쟁을 하고 싸울 때 북한은 중학교 때 그렇게 이게 배우잖아요. 소련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등거리 외교를 굉장히 잘 한 건데 어쨌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러면서 의리를 지키지 않는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배웠었죠. 삼민주의는 모택동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삼민주의는 민족, 민주, 민중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동포주의에 가까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했던 전통적인 막스레닌주의보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감으로써 한 국가의 뭐 자주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민족 개념이 많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옛날 소련보다 지금 그 등소평이 아닌 시진핑 중국이 제국주의 노릇을 하는 게 진짜 웃기고 약소국들을 괴롭히고 지금 홍콩의 게릴라 시위가 우리 80년대 했던 그 가투 이거거든요. 기습 시위. 그러니까 시내 돌아다니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홍콩 같은 데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제국주의를 하고 있는 게 얼척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뿌리가 어딘지 초심을 아예 싸그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민중을 주창한 모택동주의가 있었습니다. 주치의 사상은 그 김일성 주석이 뼈대를 잡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도 유물론인데 주체 사상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공개 서한에서 얘기했듯이 이 기본 틀을, 그러니까 물질이냐 관념이냐 이게 아니라 사람,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인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관념적인 요소도 있고 물질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념이냐 물질이냐 이런 거를 나눠가지고 뭐 인간의 사고 과정, 사유 활동은 뇌세포의 활동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한국적인 건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김일성 주석이 토대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그 뭐죠? 그 도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무튼 망명인가요? 탈북해서 왔던 황장엽 그 학자가 틀을 잡았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을 중심으로 그 물질과 관념이라는 그 캐캐묵은 그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설명했던 이것을 혁파한 거가 그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정말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고 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구호 사람이 먼저다 이거를 갖고 뭐 주체 사상이라고 육갑을 떨어대는 그 개독들, 이 태극기 모독부대, 이 무식한 인간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창하시는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뭐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본, 돈만 따지는 신자본주의의 그 파쇼적인 폭압에 앞서서 사람의 생명이 먼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주체사상이 출발한 이런 사회주의 테두리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이 PD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막스레닌주의의 더 원칙을 더 가까운 부분이고요. NL, National Liberation이라는 게 이제 그 무슨 그 제국주의가 변환돼서 모양을 바꾸면서 옛날에는 군사적 정치적인 직접 제국주의를 했었지만 2차 대전 이후에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대리정부를 세우고 그렇게 제국주의가 팽배해 있다라는 이론이 마구마구 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학자가 뭐 사미르 아민의 종속 이론 이런 게 굉장히 유명했었죠. 80년대 때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너무 많이 외국에 이미 종속 이론에 의거해서 봤을 때 경제 구조가 너무나 많이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그 제국주의에게 이미 엄청 많이 뜯겼기 때문에 외채 같은 거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딱 천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사미르 아민 이런 그 학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 스스로 생각해서 이론을 펼칠 수 없을 때 뭐 외국 유명한 사람들 막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용을
뭐 하더라도 그 사미르 아민이라는 학자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것 같던데 참 슬픈 일입니다. 전부 다 그 뉴라이트 신친일파한테 다 처말려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친일파하고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 가짜 민주주의, 가짜 인권 구호에 완전 다 말려들어갔죠. 우리나라 학자들이요. 그래서 저는 최인호 씨 얘기를 계속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권 출신이신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전혀 없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아직도 진짜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일 씨는 이제 틀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유재일 씨 방송을 듣고 유재일 씨 말을 믿는 사람들이 뭐 아무리 적어도 뭐 한 1, 2천 명?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좀 속상합니다. 그러면 이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종속이론 뭐 이런 불평등 이런 문제들에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론들이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남한의 내셔널 리버레이션 이쪽은 이제 주체 사상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래서 주사파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옛날에 NLPD 논쟁이라고 막 일컬어지는 그것의 핵심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소셜 시스템, 그 시스템에 해결해야 될 모순이 있다. 그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모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모순이 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모순들이 뭐냐 이렇게 나누면서 토론 논쟁을 했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한이라는 뭐 한반도 혹은 남한이라는 이런 사회적인 틀, 그 국가 단위를 놓고 봤을 때 근본적인 모순이 계급 간의 갈등,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이 근본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PD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무슨 그 민족해방 이거가 말이 안 된다. 그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갈등을 해결을 하면 그러면 모순, 민족이 처한 상황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 해방 노선, 그러니까 주사파로 넘어갔던 이쪽은 그게 아니라 우선은 외세의 입김이 너무나 심하고 그 외세가 침탈하고 있는 여기서 일단 외세를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미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였죠. 미일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하고 그거를 근본 모순으로 놓고 해결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자본과 노동의 이 갈등, 이 모순도 해결이 된다. 이런 논쟁들을 하면서 이제 노선이 잡혀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고요. 30년 전에 이랬다고요. 어린 거죠. 그 어리고 철없고 사회 경험도 없는 젊은이들이 그 386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 초심을 지금 정치권에 있는 모든 그 운동권 출신들이 정말 이 조국 수석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그렇게 잘 지키고 해결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포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할까요? 전해철도 운동권이었다고요? 전해철도. 참 기가 막혀서. 뭐 자한당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에서 산호맹은 이제 이거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을 주창했던 그 전국 조직이고요.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로 움직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백태웅 씨 맞죠? 그리고 박노해 이렇게 집단 리더십에 들어가 있던 분들은 엄청난 형량을 때려 맞고 뭐 징역 15년 뭐 무기징역 막 이렇게요. 골 때린. 근데 조국 법무장관님은 오늘 아침 김용민 그 뉴스 브리핑 너무너무 오랜만에 들었는데 거기서 얘기해 주는데 그 뭐 그렇게 그래서 집단 리더십
체제에 들어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산호맹 조직의 어떤 연구 부문을 맡았었다고 얘기하더군요. 집단 리더십 안에 있었든 연구를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30년 전에 이랬던 걸 갖고 뭘 어쩌라고요. 예? 뭘 어쩌라고요. 그러면 이런 그 사회, 결국은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의 그 뭐고, 그 다음에 뭐 옛날 소련 같이 뭐 사유재산을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 빨갱이 프레임으로 이거를 더 씌워가지고 볼 문제인가요, 지금?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NLPD 이런 논쟁들이 뭐 저기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 건강한 합리적인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엄청나게 보수적이시면서 우리나라의 그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그 노예를 부리던 그 더러운 타락한 탐관오리의 양반들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갖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사님 집어넣는 전해철, 김진표 이런 애들이 들쑤시는 개검들, 여기 전해철, 김진표 뒤에 누가 있냐고요. 그 타락에 빠진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옛날에 무슨 관가에서 그 막 아무나 엮어가지고 수틀리면 엮어가지고 아무거나 찍어 붙여가지고 무슨 두들겨 패고 막 죽여버리고 그런 게 천민자본주의, 그 우리가 배격해야 될 그런 거잖아요. 예? 도대체 지금 개명천지 21세기에 전 세계 국가 경제 단위 국가 경제 사이즈 10위권에 들어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 알바하고 이런 비정규직 젊은이들 입에서 우리 같은 천민들은 이런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예? 돈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진짜 진실로 천박한 인간들이 백화점 같은 데 와가지고 육갑 칠갑을 떨면서 무릎 꿇어 막 이따위로 구는 그런 것들을 다 배격하면서 최소한 미국만큼이라도 합리적인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도 법인세 얘기하시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법인세를 15%나 깎아줬어도 법인 실효세가 21%라고. 우리나라는 그 천민자본주의 이명박근혜가 법인세를 깎다 못해가지고 11% 실효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복지국가입니까? 우리가 복지국가가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럼 복지국가는 뭐죠? 합리적인 자본주의에 기초해서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너무 심한 착취가 너무 극단적인 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결국은 이 복지국가 돼야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그 기득권 돈밖에 없는 것들이 좋아하는 그 사유재산 제도가 영원히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거의 보여지는 복지국가라는 거죠.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출연하신 그 김원봉 선생님 조카분도 얘기하시잖아요.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미국은 그 사회주의 시스템이 한 40%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캐나다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80%나 돼 있다고요. 그러면 북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국가라고 했을 때는 그 소셜리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본과 노동 관계에서의 그 합리성과 합법성을 유지하고 세금 문제와 그 다음에 국가가 전체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이런 게 제대로 되는 게 복지국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뻘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NL이 다 유재일 씨 NL이 전부 다 무슨 싹 다 오직 NL만이 뉴라이트고 NL들이 전부 다 뭐 저기로 넘어갔다 뭐 뉴라이트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요. 아니 유재일 씨 그런 얘기 하는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 NL입니다. 제가 뉴라이트인가요? 그리고 옛날 NL들 뉴라이트로 안 넘어간 사람들 너무 많고요. 뉴라이트 신친일파의
옛날 NL 운동권밖에 없다?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무슨 김영환이가 뭐 북한에 가서 조직 방법을 배워와서 그 퍼뜨렸다. 와, 그만 좀 얘기해요. 나 김영환이한테 그런 거 배운 적 없어요. 응?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우리 반드시 차기 촛불 대통령님이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과,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면서 조국 법무장관 같이 이렇게 원칙적이고 양심적이고 정말 적폐들의 손길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차차기 이런 식으로 발을 디딜 수 있는 거를 계속 함께 우리는 일궈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재판부는 좀 부끄럽게 기록되지 않으려면 공소 내용까지 바꾸는 이 떡검들